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 오래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골목길 끝자리. 그곳에 새 단독주택이 둥지를 틀었다. 이 집에는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순자 여사가 있었고 며느리 민영과 남편 지훈, 어린 딸 소은은 하나의 기대와 설렘을 안고 이사에 들어왔다. 순자 여사는 이 집을 손수 가꿔왔다. 마당에 나무가지도 솟고 벽에 페인트도 새로 칠했으며 전통 가구를 들여놓아 집안 곳곳에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녀는 이 집이 가족의 품위를 나타내는 공간이라고 여겼다. 민영은 도시에선 작은 빌라나 아파트에서 살아왔고 이 집은 그녀에겐 낯선 공간이었다. 창문의 높이, 부엌 동선, 수납 공간 하나하나가 그녀의 습관과는 어긋나기도 했다. 하지만 새 집이라는 기대와 가정을 함께 일구어 나가겠다는 다짐이 마음을 설레게 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첫 인사말을 나눴다. 순자 여사는 다소 무뚝뚝했지만 예의를 갖춰 인사를 전했고 민영은 밝게 웃으며 답했다. 이제 이 집에서 저희도 함께 잘 지내고 싶어요. 순자 여사는 단답으로만 그렇지.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영은 침대에 누워 찬창밖 어스름한 달빛을 바라보며 가만히 생각했다. 이 집에서 잘할 수 있을까? 엄마가 기대하는 기준에 못 미치면 어떡하지? 그 불안이 희망과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며칠이 지나고 식구들은 각자의 일상을 시작했다. 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동선을 눈여겨보았다. 부엌 동작, 정리 습관, 청소 방식 등 사소한 부분까지 보였다. 민영은 집안일과 육아, 그리고 회사 업무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아침 식탁 위에 간단한 반찬과 밥이 놓였다. 순자 여사는 천천히 반찬들을 살피며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 조금만 더 손을 봤으면. 민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 갈 시간이 늦어서 간단히 준비했어요. 오늘 일정 많아서요. 순자 여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음식도 분위기도 조금 더 정성 들이면 좋겠구나. 그 말은 친절한 조언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민영에겐 무게감이 있었다. 정성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저녁 무렵 지훈이 늦게 귀가했다. 민영은 피곤한 얼굴로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미안해요.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순자 여사는 저녁상 구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기는구나. 민영은 조용히 숨을 삼켰다. 힘들지만 할게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불편한 감정이 자라났다. 며칠 뒤 단란하던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순자 여사는 며느리에게 집안일에 관한 요구를 조금씩 늘렸다. 창문 닦아라, 커튼도 털어라, 서랍 정리해라 같은 지시들이었다. 민영은 퇴근 후에도 집안일에 치여 허덕이다 지쳐갔다. 어느 날 밤 가족이 모두 잠든 뒤 홀로 거실을 쓸고 닦으며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 질문 앞에서 민영은 울컥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여사는 부엌으로 들어와 반찬통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 반찬 간이 좀 싱겁네. 맛이 밍밍해. 민영은 숨을 고르며 답했다. 아이 입맛도 있고 건강 생각해서요. 순자 여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건강이라 다 좋지만 최소한의 맛은 지켜야지. 이처럼 사소한 말들이 자주 오가면서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자리 잡았다. 비가 오는 날 소은이 감기에 걸려 기침을 했다. 민영은 당황하며 아이를 안고 병원에 데려갔고 순자 여사는 마스크와 약품을 챙기며 따라 나섰다. 그날 밤 소은이 열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감정으로 밤을 지샜다. 민영은 불안과 피로 속에서 소은을 재우고 눈을 감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라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걸까? 나도 지치는데. 순자 여사는 조용히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말했다.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구나. 그 순간 그녀도 자기 방식이 옳기만 하진 않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토요일 대청소 날이었다. 순자 여사는 창틀, 샤시, 커튼, 바닥까지 세세하게 정돈하기 시작했고 민영도 도우려 했지만 몸이 무겁고 지쳐 있었다. 순자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손 하나 안 대도 되겠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엉성해?
민영은 속이 크게 들끓었고 버티다 못해 말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도 일하고 아이 돌보고 그런데 엄마처럼 매 순간 완벽하진 못해요. 순자 여사는 멈칫했지만 곧 다시 단호하게 말했다. 며느리가 이 집에서 기본적인 책임감도 없다는 게 참 속상하구나. 민영은 눈물을 애써 삼키며 대답했다. 저도 제 위치에서 책임감 있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기대치가 너무 높고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저는 늘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침묵이 길게 흘렀다. 어느새 지훈이 집에 돌아왔고 두 사람이 격하게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을 마주했다. 그는 놀라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제발. 지훈은 급히 가운데로 들어가 두 사람을 멈추려 했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한테 뭘 원하는지 서로가 어떤 마음인지 차분히 얘기하자. 순자 여사와 민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멈춰섰다. 울음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 속에 가족의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있는 걸 말하자. 비난하자는 게 아니야. 서로 이해하자는 거야. 민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처음엔 새 집, 새 식구 모든 게 설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모자란 사람 같고 늘 평가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정과 일의 균형이 너무 어렵고 버겁고 그 무게가 저를 짓눌렀어요. 순자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도 너를 못 이해한 게 많았던 것 같아. 이 집과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기준이 높았지. 그 기준이 너를 짓누른 줄은 미처 몰랐어. 지우는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 세 명이 함께 새 기준을 세워나가자. 가족으로서 서로 배려하고 부탁하고 조율하자.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상처를 드러내고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느 오후 순자 여사는 식탁 위에 갖은 양념과 재료를 펼치고 말했다. 오늘 우리 같이 반찬 만들어 볼까? 민영은 놀랐지만 웃으며 동의했다. 좋아요. 엄마와 함께 하면 더 재미있겠어요. 두 사람은 부엌에서 손을 움직이며 대화를 나눴다. 순자 여사는 옛날 손맛 비법을 알려주고 민영은 현대적인 재료 배합을 소개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방식이 충돌하기도 했지만 웃음소리도 섞이며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청소나 정리 정도는 지훈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퇴근 후 그는 거실 청소를 맡고 설거지나 분리수거도 자주 돕는다. 순자 여사는 큰 손님 접대나 명절 음식 중심으로 준비를 도우며 작은 일은 민영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민영은 가사와 육아 중심에서 벗어나 회사 일에도 온전히 집중할 시간을 점점 확보하게 되었다. 순자 여사는 민영이 마련한 밥상에 한 번씩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반찬 향이 참 좋아졌네. 민영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깊이 위로가 되었다. 민영도 순자 여사의 손맛 있는 요리나 살뜰한 가정 운영 부분에 대해 직접 감사와 칭찬을 전한다. 엄마의 그 요리법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서로의 노고와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관계는 조금씩 따뜻해졌다. 시간이 흘러 어느 휴일 아침, 세 사람은 창밖 햇살 아래 식탁에 둘러앉았다. 소우는 엄마와 할머니 사이를 오가며 장난치고 웃고 분위기는 평온했다. 순자 여사는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너무 무리했지? 너무 많이 기대했어. 너도 나도 서로 지치게 했구나. 민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또 제 방식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우는 가운데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이제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아. 갈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가자.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마당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함께 차를 마셨다. 순자 여사는 웃으며 민영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우리 참 잘 왔구나. 민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참 잘 왔어요. 앞으로도 함께 할게요. 그늘과 빛 사이에서 시작된 긴 여정은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조율하면서 가족으로서의 균형을 찾아가는 쪽으로 나아갔다.